정읍시가 민생회복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다른 시군도 주민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북교육청 지부는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부안군 주산면의 한 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해당 오리 계열사 등에는 18일 오전 24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부안군 구망 인근 섬에 관광객이 고립돼 신고 20여 분 만에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관광객은 혼자 섬으로 이동하다 물때를 깨닫지 못해 고립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읍시가 모든 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부 다른 시군도 주민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정읍의 한 전통시장. 한산하다 못해 썰렁한 분위기까지 감돕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보다 장사가 더 안 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많이 힘들어요. 마진은 더 적고 코로나보다 더 힘들어. 지금은 또 이게 시국이 그냥 시끄러워서 어찌게 될지를 모르니까 또 사람들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예 없어요, 사람이. 고금리와 고물가 속 경기 침체에 때 아닌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불러온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 중소기업 중앙회가 외식업과 숙박업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 조사에 나선 결과 응답자의 46.9%가 예약 취소와 같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읍시가 민생회복 지원금 카드를 꺼내들어 화제입니다. 내년 설 연휴 전까지 시민 10만 2천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선불 카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300억 원이 넘는 재원은 정부가 지자체에 나눠주는 교부세도 아니고 지방세로 마련한 것도 아닙니다. 민선 8기 들어 최근 2년여 동안 예산을 절감하거나 조정해 전체 지원금의 70%가 넘는 229억 원을 마련한 겁니다. 나머지는 추경 삭감분과 예비비로 충당해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닥달하고 또 내역서, 도면 갖고 나가서 세심하게 살펴보고 이렇게 예산 절감해서 우리 시민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따뜻한 겨울 보내기 위해서 제가 마련한 예산이니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다른 시군에도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부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대통령 저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읍 시장님은 잘하는 거지. 근데 부안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지자체마다 민생과 경제 안정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인 상황. 이런 가운데 남원시의 경우 정읍시와 마찬가지로 전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부안군 주산면의 한 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형 H5형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해당 농장의 출하를 위한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과정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선제적으로 방역하고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AI 항원 검출 농장과 같은 다솔 계열 오리 농가 등에는 18일 9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전북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저연차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북교육청 지부는 18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학교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3년차 교육공무원인 직원은 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다 지난 12일 숨진 채 발견됐으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감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진상규명 후 상응한 조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2시 20분쯤 부안군 궁항 인근 섬에 관광객이 고립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부안해양경찰은 궁항 개섬에 고립된 70대 관광객을 고무 보트 등을 이용해 신고 20여 분 만에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관광객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혼자 섬으로 이동하다 물때를 깨닫지 못해 고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농산물이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가는데 보통 5단계 이상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은 늘고 상품의 질은 떨어지는데요. 불필요한 단계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문을 연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공간 제약 없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도입 1년 차인 올해 이곳을 통해 5천억 규모가 거래됐는데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찾는 공청회에서도 지금의 온라인 도매시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가지고 겨우 운영하고 있는데 빨리 국회에서 제정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도매 시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판매자, 구매자가 되고 있거든요. 다양한 거래 방법들이 동원돼서 거래를 효율화시켜야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운영 주체를 확대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을 보완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산지 직거래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이 6단계, 5단계를 줄여서 2단계, 3단계 또는 직거래 이것을 이제 제도화해서 하자는 것이 저희 취지고 공청회의 목적입니다. 공청회를 주최한 정치권에서도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으로서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제언을 바탕으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민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부담을 더는 것이 유통구조 개선의 궁극적 방향. 농촌과 물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개선책을 마련하고 또 활성화하는 것이 남은 과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김제와 부안, 군산 대야와 회현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 당내에서 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5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 농정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농어업인의 절실한 요구와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농업 민생 회복과 농어업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농사와 태양광 설치를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현행 법에는 관련 법률이 없어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농지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복합 이용 개념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거리에서 무인 점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무인 점포는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화재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인 점포는 소방시설이 미흡해 화재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내부가 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지난 14일 전남의 한 상가에서 리모델링 작업 중 불이 났는데 같은 층에 있는 무인 스터디 카페에도 연기가 들어찼습니다. 이 때문에 스터디 카페 이용객과 공사 작업자 등 5명이 연기를 흡입하거나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연기 냄새를 맡고 나서야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연기가 엄청 자욱하더라고요. 원래 불나면 스프링클러나 연기 감지 장치에서 소리가 막 엄청 크게 나야 되는데 소리도 아무것도 안 나고 스프링클러도 작동이 안 돼서 만약에 정말 큰 불이면은 여기서 나갈 수도 없는데 그냥. 해당 상가는 화재 이후 전문 업체를 불러 정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무인 점포 화재는 모두 17건. 무인 점포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가 아니라서 화재 안전에 취약합니다. 무인 점포는 다중이용업소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보시는 것처럼 소방시설이 마땅히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무인 점포가 증가하고 있지만 점포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는 따로 없는 상황. 전문가들은 무인 점포가 늘어나는 만큼 안전관리 강화와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내부에 있던 인명들이 밖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이 안전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보강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무인 점포. 더 이상 화재 사각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북도 연맹이 지난 17일 전봉준 트랙터 투쟁단을 꾸려 고창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탄핵이 결정되기를 기다릴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기 전에 윤석열을 체포,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당론을 바꾸지 않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며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윤리심판원 위원장을 비롯한 김슬지 수석대변인, 김보금 민생지원센터 위원장 등 주요 당직 인선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당직 인선은 이원택 도당 체제의 첫 작품이라는 정치적인 의미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을 겨냥한 포석으로 읽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당의 정책, 민생 기능 강화와 도의원들의 전면 배치, 전북 지역 14개 시군의 탕평 인사가 눈에 띄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원택 위원장은 지난 16일 도당 운영위원회를 열어 새로 신설된 전북 정책비전센터 위원장에 이동기 원광대 교수를, 전북 민생지원센터 위원장에는 김보금 전북 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합니다. 이원택 위원장은 지난 8월 도당 위원장에 선출된 뒤 도민과 함께하는 전북도당 역할을 강조하고 과거처럼 도당이 단순히 선거만을 위한 역할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경찰이 드론을 이용해 연말연시 시골 지역 범죄 예방 특별 순찰에 나섭니다. 남원경찰서는 다음 달 2일까지 인적이 드문 곳에 드론을 투입해 순찰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주생면과 금지면 등 15개 면 지역의 농축산물 보관 장소와 축사 등입니다. 경찰은 도심공원과 천변 산책로의 실종자 수색, 범죄 예방 활동 등에도 드론을 투입해 활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남원경찰서 드론 수살팀은 드론 수탈 활동을 강화하여 사각지대를 없앰으로써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